아유, 김 기사님. 에, 예, 채파고님이 나가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부로 이어가 봐야 되겠죠? 네. 이번 한 주를 또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지 유선남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그 오늘 일정부터 한번 챙겨주세요. 네, 일단 오늘 스케줄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모로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서 주요 스케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미국 먼저 보시게 되면 뉴욕에서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의 월러 연준 이사회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매파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만큼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여러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또 재미난 소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발표하는 고정자산 투자, GDP 예상치, 국내 총생산, 산업생산, 실직률까지 중국 내에서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 과연 하락세를 반등시킬 수 있을지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휴장이 되고 나니까 네. 예, 뭐 시장에서 아주 뭐 자극적인 뭐 기사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제 화두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정치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압승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자, 이 뉴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공화당 쪽 경선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아이오와 쪽에서 지금 여러모로 트럼프가 이길 거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너무나 압도적으로 현재 전체 투표수의 51%를 득표하면서 공화당 내 선두주자 입지를 부비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2위 같은 경우는 또 니키 헤일리가 아닌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1.2%를 득표하게 되면서 2위를 사수를 했고요. 3위는 19.1%를 득표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조금 더 경선에서 이길 거라는 예상이 많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모로 재판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지는 좀 예상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가 아직도 현재 가장 공헌에서 확률이 높은 현재 후보임을 명확히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아이오와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한 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막 여기저기 외신들에서 떠드는 걸 봤는데 혹시 이 아이오와 코커스가 특별히 갖는 의미가 있나요? 첫 경선이라는 거 빼고는 그렇게까지 커다란 의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작은 주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2,500명의 대의원 중 약 40명만 배정된 굉장히 작은 주다 보니까 사실 뭐 확률적으로 보자면 사실 뭐 퍼센티지로 보자면 그렇게까지 많은 뭐 의원들이 배정된 주는 아니라서 네. 사실 그냥 첫 경선이라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예고 같은 의미로 보시는 게 가장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헤드라인으로는 뭔가 되게 이 아이오와 코커스가 정말 뭔가 되게 크리티컬한 주처럼 얘기해놓고 안에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할 말이 없나 보다. 이게 유사님님 말씀해주셨던 게 가장 정확한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었던 코커스였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뉴스는 와 이거는 뭐 사실 저도 이제 CNBC에서 어제 이 뉴스를 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홍해 위기 때문에 해운 그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걱정되죠? 네, 맞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또 후티가 미국에 대해서 배 현박들을 무작위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어저께 기준으로 오후 4시쯤 후티 반군이 아덴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 회사 소유 선박이 이에 명중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인명피해나 심각한 파손은 없었으나 일단 이 선박 같은 경우는 미국 해운사 이글벌크 소유의 벌크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티 반군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현재 자신들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모든 상선들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모든 예멘의 공격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를 적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소식에 따라서 원래 한 달 새 보험료가 1억이던 것을 10억까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험업체들은 추가적으로 배가 침몰할 것을 가정하여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상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반대로 현재 운임료가 크게 상승해서 글로벌 해운 경기 침체가 끝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게 참 CNBC에서 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글로벌 해운 경기 침체가 끝날 수 있다. 근데 맞아요. 사실 이게 그 운임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는 결국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한테는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져서 해운 운임이 상승하는 거면 너도 좋고 나도 좋겠죠. 뭐 나도 많이 보내고 너도 많이 보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험료가 많이 붙어서 운임이 상승하는 거는 그래요. 뭐 해운 운임 리세션은 뭐 종료됐다 치더라도 다른 기업들에게는 그게 되게 부정적인 뉴스라. 그렇죠. 저는 좀 헤드라인이 약간 그렇게 좀 그렇게 썩 좋게 다가오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 관련한 뉴스인데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 매집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대한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6월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2020년 8월부터 일본 5대 종합상사에 투자해 왔으며 평균 8.5%씩 보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어떤 회사도 9.9% 이상 지분을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2020년 버크셔가 인수한 이후 이들 주식은 평균 2배 이상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지난 11월 버크셔가 1220억 엔, 약 1조 원에 해당하는 엔화표 시채권을 매각을 했었는데 이는 사실 일본에 대한 투자를 버핏이 늘리기 위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워렌 버핏은 뭐 예. 어떻게 이렇게 잘 할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면 그 회사는 올라가요, 근데.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네. 야, 우리 회사에 워렌 버핏 투자했어. 네. 그럼 투자자들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아, 또. 그렇죠. 예. 네. 그런 아니, 효과도 그렇다고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니케이 지수를 올리진 않잖아요. 지금 니케이 지수 34년 만에 최고치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 그래서 요 논리도 있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투자하는 게 많아서 이제 올라간다도 있긴 있는데 네. 니케이 지수를 올리지 지수는- 못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참 네.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저는 사실 네. 그 일본의 종합상사에다 투자해야겠다는 초창기의 그 투자 아이디어가 네,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싶긴 한데 네, 어떤 부분을 보고 일본 종합상사에다 투자해야겠다. 5대 종합상사에다가 네. 그런 결정을 했는지가 자, 그게 정말 그 초창기에 그 네네. 부분 그 부분이 정말 늘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네. 투자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굉장히 비둘기스러운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자, 일단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얘기하기를 올해 미국의 GDP가 2% 이상 성장할 것이고 침체 가능성은 20% 미만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인 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를 전망을 했는데요. 이제 얀 하치우스가 이끄는 골드만삭스 팀은 앞으로 이 10가지 요소,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10가지 요소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현재 10가지 요소는 소비자 지출 둔화, 노동시장 급냉, 상업용 부동산 우려 등등 비관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이유 중 소비 지출 둔화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현재 명목 임금이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서 실질 임금 상승은 여전히 플러스로 계속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 연체율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사실 최근 몇 년간의 고금리와 이에 따른 일부 위험한 대출에 국한된 연체는 전반적인 미국 가계 재정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최근에 10년 만에 최대치를 갱신한 연체율에 대한 우려를 일축을 했고요. 세 번째는 노동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 채용 공고가 여전히 높고 해고율도 낮다라는 수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레저, 숙박업, 현재 정부가 주도해온 일자리 증가폭이 현재 줄어들고 있는 것 역시 문제가 안 된다며 이 분야는 전체 고용에서 40%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착륙에 대한 전망은 좀 많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 중국에서 1년 만에 또 185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중 상당한 양이 현재 부양책에 쓰일 거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디플레이션 압력, 부동산 위기, 내수 부양을 목표로 현재 추가적으로 식품, 에너지 공급망 및 도시화 관련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장기 국채 판매를 포함시켰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중국 뭐 지속적으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독일이 지금 최근에 잠재 성장률의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정말 좋지 않은 수치가 좀 발표가 나왔는데 독일 파산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자, 이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현재 독일 좀비 기업이 도미노 파산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독일에서 파산한 기업 수가 전년 대비 이미 24%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야. 됐고요. 그에 따라서 2024년 들어가면서 이것보다 더 높은 수치인 30% 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독일 신용보험사들의 기업 파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급한 보험료 자체가 전년 대비 44%나 불어나서 약 12억 유로, 1조 7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왜요? 아니 독일 기업의 30%가 지금 24%가 파산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파산 기업의 아, 증가율이 예. 물론 많이 늘어난 거죠. 작년에 비해서 네, 그쵸. 파산율이 네. 24% 증가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난 또 어. 독일 기업의 24%. 그건 이미 글로벌 금융 위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네. 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세요.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면서 미국 경기는 좋다고 하죠. 중국에서 지금 139억 달 아니죠. 1390억 달러죠. 그러니까 1390억 달러 부양책 한다고 하는 거는 중국 경기 나쁘다는 거죠. 독일 파산 늘어난다는 건 독일 경기 나쁘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경기 좋을 걸로 전망되는 데가 미국 한 군데밖에 없나요, 유선남님? 일단은 뭐 일본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일본과 미국 그 정도 두 국가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그리고 사실 인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나라가 포함되지는 않고 아무래도 조금 더 기축 통화를 갖고 있던 나라라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시장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나라들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참. 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자, 이제 시계에서 산소 측정 제외 이 기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소 측정 그 기능을 제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이미 마시모와 여러모로 재판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 마시모의 혈액산소 측정 기능 자체를 현재 특허를 위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여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사의 제품들에 대해서 현재 판매 금지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미난 소식은 애플이 현재 그런 산소 측정 기능이 제외된 시계들을 현재 자신들의 소매 판매점에 배달을 시켜놨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마시모를 통해서 언급이 됐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은 애플이 현재 자신들이 특허 침해를 했음을 인정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긴 했으나 애플 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나오기도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는 건 엄청난 기술이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엄청 대단합니다. 제가 한 번도 체크 안 해봤는데 제 거는 아니요, 혹시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아니요. 입원했을 때 손가락 여기 이렇게 뭐 빨간불 들어오는 거 못 아, 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집게. 예, 예. 아, 그게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산소 포화도는 뭐 평소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이게 좀 약간 컨디션 안 좋거나 할 때 이제 그 산소 포화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병원 안 간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건강한 청년이네. 아니 청년. 이러다 훅 간다며 한 번에.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씀 하지 그래요? 마세요. 예. 진짜. 제가 매년마다 이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안 갑니다, 안 가. 아, 그러니까요.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산소 네. 포화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로나를 검사하는 데 쓰이기도 했었고 자신의 수면 패턴을 측정하는 데도 쓰이는 기술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별거 아닌 기술이다라고 넘기기에는 사실 여러 애플의 기능에 추가적인 점들을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네, 다음 다음 뉴스.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거킹이 또 다른 버거킹 프랜차이즈를 인수한다는 게 어떤 뉴스인가요, 이게? 자,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이 버거킹이라는 회사가 사실 한 회사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각자의 지점, 각자의 지역에 따라서 사실 버거킹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서부 쪽에 있는 버거킹의 소유주는 뭐 캐롤 레스토랑이고요. 뭐 동부 쪽에 있는 버거킹의 프랜차이즈 소유주는 뭐 인터내셔널 뭐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일단 사실 이런 소유주가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버거킹 관련해서 서로 합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고 해가지고 버거킹과 파파이스 여러 레스토랑 브랜드를 소유한 브랜드가 캐롤 레스토랑을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규모는 1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절대로 적은 금액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캐롤스 주주들은 현재 캐롤스 주식이 8.4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높은 가격인 9.5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13.4%의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을 현재 받게 될 것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와. 그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버거킹은 레스토랑 브랜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근데 다른 기업에도 버거킹들이 있군요. 이게 국내에 있나요? 유사님 네네. 모르시겠다. 아, 국내 아니 어쩌면 아실 수도 있어요. 혹시 국내에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네. 이 캐롤이라는 어, 이 레스토랑. 아하, 네. 그래요? 일단 캐롤이라는 레스토랑은요, 사실 미국 내에서 1000개 넘게 버거킹 매장을 사실 최대 수치의 매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치는 게 어느 정도 이 리브랜딩을 위해서 필요하던 작업이다라고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겁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소식인데 캐롤 쪽에서는 일단 누가 봐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인수라는 것 자체가 일단 원래 받았던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높게 받는 거기도 하고요. 네. 특히 캐롤 쪽에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수혈이 되면서 원래 안 그래도 진행하고 있던 리브랜드 작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리모델링 작업을 조금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또 회사별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회사별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블랙록, 도큐사인, 도비노 피자, 홈디폿 같은 경우는요, 현재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특히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모건스탠리를 통해서 49달러에서 64달러로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홈디폿 같은 경우도 311달러에서 400달러로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잉, 하얏트, 휴렛패커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안 좋은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죠. 결국 최근 들어서 원래 문짝이 하나가 공중에서 날아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잉의 이름값을 떨어뜨리는데 커다란 영향을 줬다라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여러 은행들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280달러에서 22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까지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문짝이 날아가서 55불이 날아갔네요. 투자. 야, 목표가가 55불이 날아갔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제 투자 의견이 또 상향 조치가 그래도 상향하는 그 기업이 있네요. 뭐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뭐 네. 많은 기업들이 또 하향 조정되기도 했었죠. 조정됐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번 주에는 뭐 어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실적 발표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됩니까? 사실 제가 원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해왔는데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이미 어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PNC뱅크도 어닝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회사들의 어닝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선남님께서 준비해주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유선남님 빼놓으신 거 없으시죠? 오늘도 두 분에서 잘 커버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끝내기 전에 앞서 이제 일부에서 우리 박 팀장님이
미국이 정말 눈보라가 치고 그러니까 너무 춥다. 뉴저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어제 눈 기준으로 오랜만에 눈이 좀 쌓여가지고요. 사실 좀 길들이 좀 얼어붙고 차들이 미끄러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천연가스들 생산에 좀 지장이 받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 한파가 이렇게까지 좀 추운 것은 이번 해 들어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 들어 이렇게 추운 건 처음이었습니까? 사실 원래 이렇게 추운 날이 1년에 몇 번 정도는 되는데 사실 이번에는 반대로 또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적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을 치우러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나 아마 차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눈을 치우는 경우가 이번에 들어서 아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저 유산아님을 보면 네. 전혀 안 추워 보이잖아요. 옷 복장이 그렇죠. 따뜻해. 네. 네. 어. 그래서 이게 날씨가 뭐 추웠다라는 생각 전혀 안 드는데 뉴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중부 지역, 네. 중부 쪽에서는 또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저지에 사시는 남자 유사남, 따뜻한 남자. 유사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